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하고 컨버전스 마케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김덕현 교수입니다. 학기 초고 또 처음이라는 거는 늘 어떤 설렘도 있고 기대도 있고 그렇죠. 이번 그 컨버전스 마케팅이라는 이 강의에 여러분들이 오신 거를 특별히 제가 환영하는 마음인데, 이 컨버전스 마케팅이라는 그 제목 자체는 한 15년 전에 미국 대학의 교수가 얘기를 한 거고, 그동안에는 뭐 거의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던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제로 강의하는 것은 외국 대학은 모르겠어요. 근데 국내 대학에서는 적어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컨버전스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주제, 또 새로운 내용들, 어떤 내용일지 같이 궁금증, 또 기대 이런 걸 가지면서 한번 공부해 보시자고요. 자, 이번 첫 번째 주 강의는 뭐 모든 강의가 그렇듯이 강의 전반에 대한 인트로덕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컨버전스 마케팅이라는 걸 어떻게 보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소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버전스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뭐 강의를 어떻게 합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컨버전스 마케팅에서 그 컨버전스, 이게 도대체 뭔지에 대한 거를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좀 이해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에서는 컨버전스 마케팅에서 마케팅 부분. 뭐, 여러분들이 이미 마케팅에 대해서 기초 과목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아무튼, 마케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 이제 저하고 얘기할 공통의 언어, 공통의 이해 같은 거를 두 번째 강의에서는 짧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그런 그 배경 설명에 의해서 이제 세 번째 강의에서 이 컨버전스 마케팅이라는 게 뭐고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갈 거다 하는 그 강의 자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강의는 컨버전스. 컨버전스라는 게 도대체 뭔지, 지금 그 세상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은 우선 컨버전스라는 그 말 자체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캐치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다음 강의에서 컨버전스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긴 할 텐데, 우선 이 컨버전스 마케팅이라는 이 강의 제목에 들어있는 컨버전스가 뭐지 하는 거는 첫 번째 강의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컨버전스라는 현상이라고 우선 얘기를 하겠는데, 그 현상과 관련된 새로운 용어, 개념들 뭐 이런 거를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컨버전스 현상이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뭐 학문, 지식, 기술, 제품, 서비스, 산업, 다양한 분야에서 컨버전스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 그 현상을 좀 파악해보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컨버전스를 단순한 현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제품, 서비스,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산업, 여러분들 우버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이런 거 다 아시죠? 그런 새로운 산업 또는 비즈니스 모델들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하는 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컨버전스라는 그 말의 의미를 명확히 아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사 용어들이 많습니다. 뭐 어떤 건 같은 말일 수도 있고 조금씩 다른 의미로 쓰이는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이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컨버전스라는 게 이번 강의를 듣고 나서는 뭐구나 하는
그 아주 명확한 이해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다음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준비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같이 공부를 먼저 해보자 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컨버전스라고 하는 거는 우선 단순하게 보면은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개념이나 개체가 있습니다. 개념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개체라고 하는 건 뭐 실체가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한다고 보면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것들을 섞어서 하나로 만든다. 일단 컨버전스의 의미가 그런 거라고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컨버전스 현상이 지식과 기술과 뭐 학문과 또 심지어는 제품 서비스 산업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 설명을 들으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시는 컨버전스는 어디에 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생각이 좀 드시나요? 뭔가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제가 힌트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번 강의에서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학문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바이오닉스, 바이올로지와 일렉트로닉스라는 두 개의 학문 분야가 합체된 말입니다. 바이올로지는 생물학이죠. 일렉트로닉스는 전자공학입니다. 이게 합쳐져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걸 보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 전에 저는 뭐 600만 불의 사나이 또 소머즈 이런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TV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봤어요. 바로 그게 바이오닉스, 바이올로지와 일렉트로닉스가 결합된 그런 기술 내지는 학문의 결과인 거죠. 또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경영학도들 경우에는 기술 경영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기술과 경영, 테크놀로지와 매니지먼트. 그래가지고 MOT라고 얘기하는데 Management of Technology. 이거는 여러 가지 공학, 자연과학 이런 소위 이과 쪽에서 다루는 그런 기술에다가 경영학의 원리와 방법론 이런 거를 합체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또 제품 서비스의 컨버전스, 뭐 제 방에도 있습니다만 프린터 복합기 같은 거 여러분들도 흔히 보시죠. 옛날에는 그냥 프린팅만 하는 기계였는데 거기에 뭐 팩스도 보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 갖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이런 복합기 이게 여러 가지 따로따로 있던 것들이 합체된 거죠. 그리고 가장 쉽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컨버전스 제품 이것은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전화기, 뭐 PDA라고 그래가지고 일정 관리하던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카메라도 물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질적인 것들이 제품에도 들어가고 서비스는 의료 관광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료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것뿐인데 거기에 관광이라는 서비스가 붙었어요. 방카슈랑스라는 거는 뱅크에다가 인슈어런스, 금융에서도 은행 어떤 뭐 예금이나 입출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과 보험이라는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성격의 서비스가 하나로 합쳐진 이런 것들도 컨버전스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서비스란 말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O2O 그래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 뭐 그렇게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프라인 투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만 서비스를 하던 회사가 오프라인에 매장을 연다든지 또는 오프라인 기반의 사업을 하던 데들이 온라인으로 가져간다든지 이게 O2O 이런 개념인데 이것도 컨버전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의 설명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컨버전스가 뭔지 하는 건 이제 감이 오셨을 겁니다. 이제 본 강의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교환의 이제 첫 장에는 산업 경제 측면에서의 새로운 용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희망으로는 반 이상은 들어봤다. 또는 반 이상은 그게 뭔지 난 대략 얘기할 수 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니래도 상관없습니다. 뭐 강의 중에 제가 이걸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혹시 모르는 용어가 있으면 한번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찾아보시고 그도 안 되면 강의실에 질문으로 올려주세요. 질문을 많이 하는 거는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한 또 강의실을 활성화하기 위한 아주 권장할 만한 행동이기 때문에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게 되는 이 새로운 용어 개념들에 대한 걸 얘기하고 넘어가면, 요즘에 그 IoT, 사물 인터넷,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입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하고 사람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대화의 범위가 전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통신 수단인데, 이 인터넷이 사람 컴퓨터 또 다른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사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예를 들면 제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안경하고도 또 이 방 안에 지금 카메라가 있습니다만 카메라하고도 또 가정에 계신 주부들 입장에서는 식탁, 냉장고, 이런 심지어는 그릇, 이런 사물들하고도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망과 서비스를 Io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IoT가 지금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문제에서도 굉장히 앞으로 주목받을 그런 기술이고 기반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거고요. 물론 이번 학기 강의에서 어느 시간에 한번 관련되는 기술들을 또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나 고객들의 위치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을 캡처, 수집해가지고 활용하는데 RFID다, NFC다, 또 비컨이다, 이런 기술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린 O2O, 그리고 마케팅과 아주 직접적으로 쓰이는 용어로는 무슨 쇼루밍,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은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내가 살 물건 탐색만 해놓고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해가지고 싼 데서 사는 거,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사는 거, 쇼루밍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프라인 매장이 그냥 쇼룸이라는 거예요. 물건 팔기 위한 장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비자들한테 선보이는 그런. 또 리버스 쇼루밍 그래가지고 거꾸로 온라인에서 보고 오프라인에 가서 실제 구매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하고 집중적으로 얘기할 컨버전스와 관련된 퓨전이다, 또 그런 것들은 창의성에서 나온다,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용어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컨버전스라는 것이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이해해보자 하는 게 이제 이번 강의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장에서는 컨버전스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는데, 그 중에서 우선 지식과 학문의 컨버전스를 몇 가지 예를 더 드렸어요. 아까 바이오닉스, 바이올로지와 일렉트로닉스의 예를 들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미케트로닉스입니다. 미케닉스, 기계공학이에요.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스, 전자공학이고. 그거에 한 예로 나오는 게, 여러분들 닌텐도 위라는 게임기 아시죠? 단순히 이렇게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들고서는 움직이면 테니스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모션 게임도 되고 하는 닌텐도 위라는 장치 안에는 MEMS라고 하는 초소형화된 전자기계 장치가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미카트로닉스의 부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바이오닉스 말씀드렸고, 텔레매트릭스라고 얘기하는 건, 텔레는 멀리, 매트릭스라는 거는 인포매트릭스, 정보라는 얘기도 되고, 매트리라고 해서 측정이라는 말도 되는데, 매트릭스는 MATRX입니다, 사실은. 아무튼 멀리서 측정한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직접 가서 자나 이런 거를 대구선 재보는 게 아니라 신호 이런 것들을 전파 이런 거를 이용해서 실어보내는 멀리서 어떤 계기로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분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과학,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런 학문 분야는 여러 가지 학문들이 합쳐져서 사람의 뇌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관계를 컴퓨터 안에서 모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그런 학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과학에는 언어학, 신경과학, 철학, 또 인류학, 인공지능, 심리학 이런 여러 가지 학문들이 녹아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로보틱스, 로봇 아시죠? 온갖 종류의 학문이 다 들어갑니다. 자연과 심지어는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부분 다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사이언스라는 것이 경영과 관련해 가지고 또 현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경영학, 산업공학, 뭐 전산학, 심리학 또 여러 가지 학문 분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들 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학문이나 지식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뿌리를 가진 지식이나 학문들이 합쳐진 것들이라는 말이죠. 교환의 다음 장에는 이번에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롭게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그런 걸 우리가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학문 지식이 구체적으로 뭔가에 쓰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 여기에도 컨버전스가 많은데 아까 MEMS 말씀드렸죠? 이 MEMS를 NEMS 그래가지고 맨 앞에를 나노로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초미세 물질을 다루는 그런 기술, 그런 장치를 얘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컴퓨팅이라고 얘기하면은 지금의 컴퓨팅은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제 실리콘, 규소 물질을 기초로 한 딱딱한 하드웨어가 기반이 된 그런 장치예요. 근데 바이오 컴퓨팅이라고 얘기하면은 바이오 컴퓨터.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몸, 뭐 동물 이런 데에 들어있는 단백질, 세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산을 할 수 있는 CPU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또 그런 인체 내에서의 세포나 이것들의 상호작용, 단백질의 주고받음, 유전자 이런 것들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분석하고 하는 그런 학문 분야 또는 그런 기술을 얘기한다고 봅니다. 또 나노 정보 처리, 초미세 물질 처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기술도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컴퓨터와 통신이 도처에 존재하는 이런 의미인데 이런 기술에도 다양한 센서라든지 또 기계, 전자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리제너러티브 메디슨 그래가지고 재생의학이라는 그런 기술 분야는 사람이 왜 선천적으로 불구일 수도 있지만은 사고나 이런 거에서 몸의 어느 부분이 이제 망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인공적인 그런 장치로 이제 대체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분야를 연구하는 기술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IT, 정보기술, 또 BT, 바이오 기술, 그 다음에 NT, 나노 기술, 그리고 CS, 아까 말씀드린 인지과학, 이런 다양한 기술들, 학문들이 같이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어떤 문제 해결 기법으로 디자인 띵킹이라는 것도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디자인이라는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띵킹,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는 이런 방법과 접목시키는 거예요. 예술가들의 문제 해결 방식을 경영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접목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셨듯이 학문,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또는 의도적으로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 그래서 과거에 없던 걸 만들어내는 그런 컨버전스가 도처에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 스스로 해볼 문제, 학습 활동은 교환에 나와 있는 그 문제를 보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데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학습을 해보신 다음에 다시 강의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학습 활동으로 해보시라고 그러는 문제는 컨버전스라는 게 이제 대략 어떤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자 그러면은 앞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컨버전스 마케팅 여기에서 마케팅에서는 뭐가 컨버전스가 일어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런 건데 제품 또 유통 또 가격 그리고 그 판촉 프로모션 이런 소위 마케팅의 4P 측면에서
한번 어떤 현상들이 컨버전스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뭐 차차 또 구체적인 내용은 이해시켜 드릴게요.